11월 14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주목한다. 미국 소매 판매가 감소하였다. 자, 물가가 또 급등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이미 금리 이슈는 끝났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자, 이와 맞물리면서 경제학자 100명에 물었다. 87%가 금리 인상 주기는 이미 끝났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 자, 금리 인하는 언제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 내년 4분기라면 1년 가까이 동결 구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구간 동안에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작지 않은 마지막 피날레이다. 언제? 경제 폭락, 다가오는 경제 위기, 시스템 리스크, 퍼펙트 스톰이 예정되어 있다. 이게 기존 집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의 세상을 땡겨올 겁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질 거고요. 통제의 세상, 그다지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은요. 통제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통제가 되는 세상,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시장금리의 하락,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그리고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엄청난 마지막 피날레. 이때 시나리오 1은 가동됩니다. 암호화폐 시장 랠리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JP모건 보고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JP모건. 예전에 주식시장에서는 보고서를 내고 공매도를 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보고서와 함께,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와 함께, 그리고 증시가, 주식이 박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 소식이 나오는 걸 나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걸 반대로 해석한다.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걸 차단하다. 원하지 않는 거죠. 왜?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상승 초기에 들어갔다. 내년도 4분기라면 만약에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시간차를 두고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뒤로 밀릴 수도 있고 땡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부 기준점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랠리가 길어질 수 있는 초기 국면에 있다. 개인 투자자, 니들은 들어오지 마.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올해 인플레이션 추정치가 무려 185%입니다. 차기 정부 비트코인 수용 가능성 높아져. 인플레이션 추정치가 185%라는 거는요.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이미 종이로 전락했습니다. 즉 진짜 종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종이화폐에서 화폐 가치를 뜻하는 게 아니고 휴지 쪼가리로 전락하였다. 그럼 즉 CBDC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과 각종 코인과 토큰과 NFT를 이들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들이 진짜 찐이죠. 결국 이들 또한 계속 연이어서 들어올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이해하면 편합니다. 마이클 로버그라츠 비트코인 현물 ETF 내년 기간 채택해 만들 것. 아르헨티나의 올해 인플레이션 추정치. 이런 부분과 마이클 로버그라츠가 비트코인 ETF 내년 기간 채택의 해를 만든다. 중요한 의미를 갖죠. 기관들이 새로운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 세계 쩐주들이 새로운 돈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받아들인다. 새로운 가치이죠. 그쵸? 종이에서 돈, 현금과 자산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종 코인과 토큰, 그리고 추후 CBDC의 세상이 열리게 되죠. 진짜 찐. 그리고 이 혈관은, 망들은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회의에서 리플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전 연준 의장인 자넷 옐런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각종 토큰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중들에게, 우리 개인들에게 답안지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제가 강조했었던 피넬리티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요. 현금 토큰화 기업 1200억 투자 유치를 하였다.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가 주도. 중앙은행 자금의 토큰화를 추진하는 핀테크 기업 피넬리티가 골드만삭스와 BNP 파리바 은행이 주도하는 시리즈 B 투자 라운드를 통해서 약 1256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피넬리티는 중앙은행 자금을 통해서 담보되는 주요 통화의 토큰화 버전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이 피넬리티 또한 BIS 국제결제은행 상호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섹터이죠. 이유는 전 세계 쩐주들, 최정점에 있는 기득권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현금을 온체인화하여서 도매금융에서 공유 원장을 활용한 증권, 대금 동시결제 구현을 시도하고 있다. 피넬리티의 시리즈 B 투자 라운드는 골드만삭스와 BNP 파리바 은행이 주도했으며 DTCC, 미국 예탁결제원, 유로클리어, 전 세계 최대의 예탁결제원, 노무라, 위즈덤트리가 참여했다. 아울러 2019년 6,300만 달러 투자 규모의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던 다수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추가 투자를 약정했다. 산탄데르, 스페인 넘버원, 뉴욕 멜론은행,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입니다. 거대 기득권 은행이죠. 바클레이즈, CIBS, 코메르츠뱅크, ING, 로이즈 뱅킹그룹, 나스닥,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시 스미토모, UBS 등이다. 전 세계 최대 금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넬리티 CEO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투자 라운드는 중앙은행 통화로 담보되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에 대한 금융 부분의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해당 결제 솔루션이 도매 시장에서 트레디파이, 전통 파이낸스와 디파이를 연결해 줄 것. 피넬리티는 토큰화 트렌드를 돕는 핵심 기업이다. 피넬리티의 블록체인 기술 운용은 기관들이 즉각적인 국경 간, 통화 간 결제와 담보 이동성, 증권 거래 등 광범위한 잠재 활용 사례에 중앙은행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을 제공할 것.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됩니다. 그중 홀세일, 도매금융에서, 내부망에서 그들끼리 움직이는 자금의 분산 원장과 토큰화가 도입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왔다. 100%입니다. 토큰화 기업, 피넬리티, 여기에 골드만삭스, 전 세계 최대 금권과 BNP 파리바, 프랑스 넘버원이 주도했다. CBOE 디지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디지털이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진 선물 거래를 지원한다. 세계 최대 옵션 거래소 디지털. 내년 1월 11일부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마진 선물 거래를 개시한다. CBOE 디지털은 규제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이자 청산소로 미국 최초로 단일 플랫폼에서 현물과 레버리지 파생 상품 거래를 동시 지원하게 된다. 거래소는 투자자가 담보 전체를 부담하지 않는 마진 선물 거래와 현물, 파생 상품 거래 동시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자본 효율과 운영 효율을 모두 높일 수 있다. CBOE 디지털은 현물 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USDC 등의 거래를 지원 중이다. 결국 이 시장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과 선물과 옵션, 즉 현물과 이걸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 시장. 지금의 시장 또한 마찬가지죠. 현물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 상품 시장은 압도적으로 커지게 되죠. 현재 전 세계 파생 상품 시장만 1200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규모는 1조 달러이죠. 고작. 시장 규모가 1200배 이상 성장한다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겠죠? 이 정도면 메가 팽창합니다. 여기서 XRP 레저를 통해서 파일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을까요? 그쵸? 왜 우주 팽창한다. 우주 폭발한다. 다음 문명의 대장이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법원, 리플과 SEC 합의안, 내년 2월까지 마련하라.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 아넬리나 토레스 판사는 양측에게 합의안 마련과 서류 제출 시한을 통보했다. 이 명령서는 제임스 K. 필란 트위터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은 내년 2월 12일까지 합의안에 대한 각종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해야 된다. SEC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4년 3월 13일까지 합의안 서류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리플사는 다시 한 달 후인 4월 12일까지 SEC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SEC가 리플사의 반대 의견에 대해 응답할 필요가 있다면 4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합의안 내년 2월까지 마련해라. 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그들이 정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연동돼서 움직인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한다. 블랙록, XRP ETF 등록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서류 자체는 웹사이트에 있어. 우리가 한 것 아닌데 서류 자체는 웹사이트에 있다. 오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XRP의 가격이 890원에서 왔다 갔다 했죠. 자, 어제 그 소식과 함께 간밤 새벽에 1000원에 육박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팩트라면, 그게 진짜라면 가격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가격은 지금 89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XRP ETF, 현물 ETF, 스위프트 2.0의 확장. 이 이전에 이미 저는 블랙록과 JP모건뿐만 아니라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전 세계 최대의 금권은 이미 이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의 설계 구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XRP와 리플렉과 그 망과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죠. 가격은 여기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뭘까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XRP 현물 ETF가 사실이라면, 팩트라면 지금 가격이 여기 있을까요? 근데 이게 뻥카레입니다. 미디어가 뻥카레입니다. 그쵸? 그리고 블랙록도 뻥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찐이라면, 진짜 찐이라면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얘가 시간차를 두고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는 그들이 조절하겠지요. 리플과 SEC의 소송 따로 놀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쵸? 그리고 XRP 현물 ETF, 블랙록의 XRP 현물 ETF 상당히 파급력을 가지겠지요. 정말 큰 메가 파급력을 가질 겁니다. 가격은 또 이미 뛰겠지요. 폭발하겠지요. 그러면 가치를 확신한 이 가격대에서 열심히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사람만이 그 가격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1000원을 넘어서 2000원을 넘어서 3000원까지 순식간에 폭발을 했다. 그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오보여 진짜 가네.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 기차 떠나기 전에 가격을 땡큐하고 가치를 확신하시는 분은 지금 가격대에서 땡큐하고 매집하면 되겠지요. 다만 이미 빤스까지 들어갈 시기는 지났다. 여유자금으로 개수를 끊임없이 모아가라. 리플 CEO 브래디 가닝하우스가 멀티체인 세계 미래에 성공할 것, 맥시멀 리스트가 되는 것은 지향하라. 리플 스웰 2023 기조연설에서 다양한 블록체인이 함께 구성되는 미래를 확신한다. 암호화폐 미래 성장 촉매주 중 하나로 멀티체인의 미래와 맥시멀리스트가 되지 않은 것을 언급했다. 공존한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그리고 전 세계 블록체인은 연결됩니다. 상호 운영성에 의해서 금융 포용성에 의해서 각각의 역할에 의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미 수십 번 말씀드려 왔죠. 공존한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R3, 하이퍼레처 경쟁하지 않는다. 공존한다. 그리고 서로 연결된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 다가오는 블록체인의 세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다. 다만 중요한 건 제 기준으로 XRP는 바로 다음 블록체인 세상의 대장입니다.
이더리움 약세장 종료. 3,600달러를 위한 마지막 저항선. 보면 이더리움 가격이 2,150달러를 돌파할 경우 3,100달러에서 3,600달러 사이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뭘까요?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강한 양봉과 함께 물량 소화 중이죠. 뚫고 갈 확률이 무척 높다. 월봉 기준 여기 돌파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일단 비었어. 왜? 훅 하고 내려왔거든. 고로 여기는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훅 비어 있다. 고로 거래량만 좀만 동반되면 통통통 하고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1번 구간을 오랫동안 응축해 왔죠. 그쵸? 얘가 달려나간다는 것은요, 알트코인의 장세가 도래한다. 반대로 또, 이거와 연관돼서 또 탐욕의 시간, 위험의 시간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미 시장은 페달을 밟았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이것과 맞물리는 매크로 이슈, 곧 있으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스폰서는 리플이죠. 대문짝만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아무나 스폰서를 하는 게 아니다. 바로 그들이 뒤에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들. 그리고 그들은 리플과 결코 따로 놀지 않는다. 그들의 작품입니다. 이들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답안지겠죠. 그리고 이 에너지와 함께 전 세계의 문명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 공존해 나가는 세상. 그게 바로 스위프트 2.0과 XRP 레조와 4차 산업과 블록체인 그 세상입니다.